자, 여러분 8시가 됐으니까 수업 해볼게요. 이제 드디어 상속에 대해서 배우는군요. 네, 상속 되게 재밌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코드를 짜보고요. 상속을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펄슨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클래스 펄슨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면요, 하이라는 기능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만들 메서드들은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냥 목요일에 했던 거. 오늘 이제 새롭게 배웠던 클래스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는요, 오늘은 잘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거의 거진 인스턴스 메서드만 쓸 거기 때문에 셀프를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는 안녕이라는 거를 출력창, 그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클래스 벗어나신 다음에 한번 학생이라는 요런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스튜던트는 뭐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한다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는 얘는 뭐 공부 중이다, 이렇게 공부 중 이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 다음에 학생을 만들 건데요. 진이라는 학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진은요, 학생이니까 스튜던트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준다? 스튜던트 틀을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진은 스터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내에 스터디라는 함수가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면 공부 중이 뜰 겁니다, 아마. 네, 공부 중이 잘 떴어요. 그쵸? 근데 저거는 잘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 되나요? 진점 하이, 이렇게 얘는 당연히 잘 안 되죠. 지금 이미 빨간 줄이 떴어요. 빨간 줄이 떠서 오류 메시지를 봐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Cannot access member high for type student,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하이가 없다, 이거죠. 그치. 난 하이를 어디다가 만든 거죠? 펄슨에다가 만든 거지 스튜던트에다가는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은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하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진이라는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인사를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면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앞에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뒤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왜 안 되나요? 하이는 펄슨의 기능이라서 스튜던트인 진은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여러분? 펄슨 기능이라서 못 쓴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스튜던트에다가도 뭘 넣어준다? 어쩔 수 없이 하이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하이 없어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넣어줄게. 안녕, 이렇게. 네, 좀 구별을 해줄게요, 보기 쉽게.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앞에 또 주석 지워야겠네. 괜히 앞에다가 있다. 여기다가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진점 하이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되겠죠. 왜요? 제가 스튜던트 클래스에도 하이라는 함수를 넣어줬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개발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왜요? 펄슨에도 하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스튜던트에다가도 하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 그리고 너무 짜증나. 그리고 지금은 클래스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클래스를 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의사 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빠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을 넣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 하이라는 함수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귀찮아요. 너무너무 중복되는 게 너무 싫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다? 중복이 너무 많다. 자, 근데 여러분,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얘네들은 다 OOP잖아요. OOP가 뭐였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객체, 즉 인스턴스 같은 거를 생성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자는 주의의 언어들이었죠.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중복을 막아야 돼요. 중복을 제거.
중복을 제거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나중에 언제든지 조금 수정하기 쉽게 깔끔한 그런 코드를 만드는 게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왜 상속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person이랑 student는 아예 관련이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person이 뭐 누구를 포함하고 있죠? student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걸 사용하려면요, 꼭 A-B 테스트라는 걸 통과를 해야 돼요. A-B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A-B 테스트는 뭐냐면요, A is B가 참인지를 묻는 테스트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학생이랑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학생은 사람이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학생은 사람이다. 당연히 학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죠? 당연히 참입니다. 당연히 참. 그쵸? 근데 제가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학생이다.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학생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학생이 아닌데요, 그쵸? 그리고 뭐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이랑 밑에 있는 문장 중에 누가 A-B 테스트를 통과한 거다? 이 위에 거. 학생, 은이 i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얘가 A, 은이 is, 그리고 사람이다가 B인 거죠, 그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관계에서 상속을 써도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언제 배우신 거냐면 고1 때 집합 배우고 나서 명제 같은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뭐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아직도 명제를 배울 나이가 안 됐다 뭐 이런 분들은 일단 들어주세요. 나중에 언젠가 배울 거예요. 자, 명제가 뭐냐면은 P이면 Q이다, 이런 게 명제예요. 명제는요, 여러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고 싶으면은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P의 진리집합인 집합 P랑 Q의 진리집합인 집합 Q 사이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지금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건데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이 돼. 이렇게.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대전은요, 여러분, 한국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맞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대전이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전은 한국이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대전은 한국이다? 대전 한국이다? 맞죠? 대전 한국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참인 명제예요. 그치만 얘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한국은 대전이다. 이거는 참인가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랑 대전에 살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나요? 아니죠. 왜 달라요? 서울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A-B 테스트라는 게 이제 대전이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그래야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대전은 한국이다가 참이다. 뭐 요런 게 A-B 테스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학생이랑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뭐에 포함된 거예요? 당연히 학생이 사람에 포함된 거죠. 왜? 학생은 사람이다. 이게 참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요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상속은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상속해준다 이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부모 클래스라고 부를 거예요. 부모 클래스.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 보고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자식 클래스. 자식. 실제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사람이 뭐다? 부모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뭐다? 자식 클래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상속이 됐다는 거를 코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밑에다가 쓸까? 밑에다가 따로 쓸게요. 이것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복붙을 해볼게요. 같은 셀에다가. 자, 그래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자식 클래스 뒤에다가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뒤에다가 괄호를 열어가지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괄호 안쪽에 있는 게 부모 클래스예요. 그래서 펄슨이 부모고 스튜던트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A/B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여기 스튜던트는 펄슨이다. 이게 A/B 테스트잖아요. A가 자식이 돼야 되고 B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요. 아까 전에 그냥 서로 다른 별개의 클래스로 두었을 때는 하이라는 함수를 둘 다 넣어줬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부모랑 자식 관계를 성립해주는 순간, 즉 상속을 해주는 순간 여기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하이 기능 있잖아요. 얘는 저절로 물려받게 됩니다. 자식이. 그래서 이게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이라는 함수를 그냥 없애버리셔도 돼요. 자식 클래스에서. 그럼 없앤 다음에 실행하면은 과연 진점 하이가 되는지 해볼까요? 아까는 진점 하이가 안 됐었죠? 왜? 스튜던트에 하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스튜던트에다가 하이를 따로 적어주진 않았거든요. 상속만 시켜줬어요. 그럼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되네. 세상에나 안녕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안녕이 나오죠. 위에 있는 안녕은 제가 이거 하이를 추가해줘서 나온 거고요. 이거 다시 지울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맞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림판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튜던트. 그리고 제가 진이라는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리모컨도 연결을 해줄게요. 리모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튜던트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준 함수 누구 있나요? 스터디 있죠. 스터디. 스터디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요? 제가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스튜던트에 어떤 애도 있는 거냐면요. 이런 애도 있는 거예요. 헬로도 있는 거예요. 하이. 이렇게. 근데 선생님 하이 없는데요? 하이는 숨겨진 거예요. 왜 숨겨져요? 아이씨, 이거를 진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겠구나. 점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라서.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죠? 하이가 직접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점 하이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의 리모컨이 스튜던트의 리모컨에 일을 시켜요. 원격 조종해가지고 제가 하이를 눌러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클릭해가지고 눌러주는 겁니다. 네, 요런 일이에요. 요런 일. 그 다음에 저 펄슨 클래스랑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펄슨 클래스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한테는 어떤 그게 있었나요? 기능이. 하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새로운 클래스 오마이갓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펄슨의 상속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해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누구를? 저 하이를. 그래서 쟤를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복붙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준 거예요. 이걸 물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스튜던트에서 새로운 함수를 또 넣었어요. 새로운 함수. 누구? 스터디 이렇게 이렇게 스터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쵸? 그래서 스튜던트는 펄슨한테 있던 하이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스터디라는 기능도 갖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진을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된 거다? 진은 하이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스터디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상속 개념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랑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나요? 당연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뭐다? 스튜던트에 있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개수가 더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려받은 거 플러스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새로운 셀 만들어서 위에 거 복붙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펄슨한테 상속받겠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볼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같은 거 안 썼어요.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진을 학생이라고 이렇게 틀에 맞춰서 선언한 다음에 진점 하이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인 거예요? 뭐야 이게? 얘는요, 그냥 펄슨이라는 클래스 안에 하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스튜던트가 펄슨한테 상속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하이는 들어온 거죠. 근데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지 않았죠. 뭐 스터디 같은 거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똑같은 상태죠. 부모랑 똑같은 상태. 어쨌든 부모랑 똑같으니까 부모한테 있었던 메서드 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패스라고 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위에 거. 지금 얘네들이 빨간 게 뜨는 이유가 여기 밑에 있는 셀에서 펄슨한테 새로운 함수를 적어가지고 이제 다 덮어쓰기 해줬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자식 클래스 틀만 이렇게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그쵸? 근데 이제 부모 클래스도 인스턴스를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폴이라는 애 한번 해볼까요? 폴이라는 애는 부모 클래스 틀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거 밑에 거가 이 실행이 그럼 안 되는 건가? 지금 얘는 빨간 줄 계속 뜨는데. 얘 때문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막으면 되는 건가 지금? 이 셀끼리 이거 자꾸 덮어쓰기 돼가지고 여기에 빨간 줄이 뜨거든요. 그래도 실행은 되는구나. 빨간 줄 뜨는데. 네, 다시. 자, 보세요. 부모 클래스를 바탕으로 제가 인스턴스를 생성했어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폴은 스터디를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폴은 부모 클래스의 아이예요. 부모 클래스. 폴은 스터디를 여러분 쓸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펄슨이 뭐였어요? 부모 클래스였잖아요. 부모. 그리고 스튜던트가 뭐였다? 자식 클래스였잖아요. 근데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는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왜?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부모 인스턴스가 자식 메서드를 쓸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에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펄슨한테는 스터디가 있어요, 없어요? 펄슨은 스터디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폴은 스터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폴은 펄슨이었으니까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부모는 자식의 메서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봤다. 이제 펄슨을 부모 클래스로 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를 자식 클래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A/B 테스트를 통해서 펄슨을 부모로 하고 스튜던트를 자식으로 해야겠다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A/B 테스트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상속 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죠. 모르고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펄슨한테 스튜던트를 상속해버리고요. 스튜던트는 펄슨을 안 상속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는 왜 오류가 뜨나요, 여러분? 지는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그쵸? 근데 스튜던트가 부모예요, 지금. 제가 상속관계를 뒤바꿨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쓰는 메서드는 무조건 부모가 갖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부모는 자식 걸 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부모 클래스에 하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이를 만들고, 반대로 여기다가 하이를 만들고 펄슨에다가 없앨게요. 패스할게요. 이거 패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클래스에다가만 하이를 넣고 자식 클래스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그러면 지는 하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냐면 지는 부모고요. 부모 안에 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폴 만들면은요. 폴은 펄슨이라고 해볼게요. 폴은 펄슨이라고. 그래서 폴한테 하이를 시키면 얘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펄슨이라서 헷갈리겠지만 펄슨이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거 메서드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자식이고 학생이 부모인 게 맞나? 아무튼 이게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A-B 테스트를 잘못해가지고 모르고 부모 자식을 잘못 설정했어. 부모 자식을 잘못 설정하면은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 펄슨이 부모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몰라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잘못 설정한 그대로요. 그쵸? 그래서 이 잘못 설정한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가 오류를 잡아줄 수는 없고요. 그냥 하다가 나중에 개념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모 자식 설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거든요. 누가 부모 클래스고 누가 자식 클래스가 돼야 되는지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잘못 설정을 해도 컴퓨터에서 오류로 잡아주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걸 남발을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불분명한 그런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펄슨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또 클래스 뭐라고 할까? 뭐 강아지 클래스 이런 거 있다고 할까요? 도그 클래스? 그러면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어야 되죠? 조금 이상하죠? 그쵸? 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펄슨이랑 스튜던트는 왜 상속으로 엮어줄 수 있었냐면 종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줄 수 있었죠. 그쵸? 그런데 뭐 포함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뭐 굳이 상속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되죠. 그쵸? 즉 여러분 상속은 왜 쓰는 거냐면요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포함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네, 오버라이딩.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똑같이 펄슨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한테 이제 하이 줄게요. 하이. 아이고. 프린트 안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데 댄서를 해볼게요. 댄서 직업 댄서. 근데 댄서는 사람이 맞죠 여러분? 그쵸? 댄서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상속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다가 펄슨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다? 펄슨이 부모고 댄서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인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 클래스도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라는 이 기능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이를 또 썼네요. 하이를 또 쓰고 제가 한번 다른 내용을 써볼게요. 이렇게. 댄서들은 어떻게 인사하는 걸로 할까? 뭐 왓썹 이런 걸로 해볼까요? 왓썹. 너무 부끄러우시면 여러분은 다른 내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댄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댄서. 댄서 누구 해보지? 바다 해볼게요. 바다라는 댄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댄서예요. 저기 요즘에 TV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바다라는 댄서가 하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다 점 하이 이러면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과연 안녕이 나올지 아니면 왓썹이 나올지 상상해 보세요. 상상 다 해보셨나요? 네. 상상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 왓썹이 나옵니다. 에잉?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지금 하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 자식 클래스가 자식이 여러분 꼭 부모한테 물려준 거 그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부모랑 똑같은 인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식이 바꿔가지고 쓴 거예요. 바꿔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버라이딩은 뭐냐면요. 그냥 자식이 자신만의 개성을 갖는 거예요. 즉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죠. 재정의. 그러니까 덮어쓰기라고 해볼까요? 덮어쓰기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나는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펄슨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댄서 있다고 해볼게요. 댄서. 이렇게. 그러면 펄슨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물려줬거든요. 물려줬어요. 일단 물려줬는데 이제 댄서는 얘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만의 하이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덮어쓰기 한 거죠. 이렇게. 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이 부모 클래스에서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자기가 바꿔버린 거예요. 나 몰라, 나 안녕이라고 하기 싫어, 나 왓썹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부모가 물려준 거 이제 그 파기해버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 아시겠죠? 네. 나만의 개성을 찾은 거죠. 그쵸? 덮어쓰기를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대로 안 쓰고요. 이렇게 기능을 조금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나만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뭐 댄서니까 댄스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프린트 뭐 이렇게 뭐 둠칫 뭐 이런 거 해볼까? 둠칫. 그러면 뭐 당연히 저 바다라는 댄서는요. 댄스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펄슨한테 기능 하나 더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걷다를 해볼까요? 워크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면 그냥 걷는 소리가 뭐가 나오지 보통? 저벅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댄서한테도 또 워크를 적어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 클래스에다가 워크를 적은 순간 댄서도 저 워크를 갖게 돼요. 저절로 이렇게 물려받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다가 워크를 또 적었다는 건 이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버라이딩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왓썹 한 것처럼. 그쵸? 근데 오버라이딩 하겠다고 해놓고 세상에나 패스라고 적었어요. 오버라이딩 해야지 해놓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일단 패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쵸? 세상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다한테 걸어보라고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실행하기 전에 걸으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는데.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저벅저벅은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저벅저벅. 그러니까 저벅저벅을 하라고 했어 부모는. 너 저벅저벅 하고 걸어 이렇게 시켰는데 얘가 안 할래. 없애버려. 그리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정함. 그래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패스로 덮어쓰기가 된 거죠. 패스로 덮어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벅저벅이라는 애는 없어진 거예요. 물론 부모 클래스에서 남아있는데 이제 댄서한테 상속이 된 그 물려받은 저벅저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비어있는 기능으로 덮어쓰기가 된 거죠.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면 어떻게 된다? 비어있는 기능으로 덮어쓰기 된 것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고요. 뭘 또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오버라이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구글에 한번 가서 오버라이딩 검색해 볼게요. 파이썬 한 다음에 오버라이딩이라고 치자마자 여기 연관 검색으로 뭐가 뜨나요? 오버로딩도 같이 뜨네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설명할 때는 꼭 오버로딩이라는 게 같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도 있구나. 네. 다른 애도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여기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단 오버라이딩은 뭐다? 저희가 방금 배운 거죠. 부모가 물려준 기능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버로딩은 뭐냐면요. 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파이썬보다는 자바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파이썬에서는요 오버로딩이라는 어떤 정식 기능을 지원하진 않아요. 근데 뭐 쓸 수는 있거든요. 파이썬에서도 오버로딩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뭔가 라이브러리를 막 설치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써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냥 오버로딩을 쓸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바에서 오버로딩 썼던 거 만약에 배워보신 분들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자바에서 introduce라는 함수한테 이름을 넘겨주고 나이를 넘겨주고 사는 지역을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바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중괄호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막 함수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근데 함수가 하나가 더 있어 세상에. introduce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네임만 받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는 지금 매개 변수를 몇 개를 받아요? 3개를 받잖아요. 근데 얘는 1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함수의 이름은 어떤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일지라도 이렇게 매개 변수 개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애가 인트로듀스 할게요. 제 이름은 이제 제인이고요. 나이는 22살이고요. 사는 곳은 대전이에요. 라고 하면은 지금 3개 있으니까 알아서 얘를 찾아가게. 이렇게. 요런 게 오버로딩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파이썬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딩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럼 introduce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4개 변수를 안 받는 애도 있을 수 있고 2개 받는 애, 1개 받는 애, 3개 받는 애, 4개 받는 애, 5개 받는 애, 6개 받는 애 이런 식으로 한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버로딩을 활용해서 같은 이름으로 동작하는 무수히 많은 메소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점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근데 얘가 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을 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바는요 여러분 변수를 생성할 때 걔의 타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냥 A에다가 10 넣겠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파이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자바에서는 저런 식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수를 넣을 거면 정수 A는 10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파이썬에다가 B한테 그냥 이렇게 A라는 이런 문자열을 넣어야지 이거 가능한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넣는다? 꼭 저 B라는 함수의 타입을 꼭 설정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오버로딩 할 때 이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name이란 매개 변수는 스트링입니다. 뒤에 있는 얘는 int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기 때문에 이 함수가. 근데 파이썬에서는 타입을 지정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쓸 수는 있다고 해요. 구현은 가능해요. 라이브러리 같은 걸 써가지고 라이브러리가 근데 뭔지 아직 모르시겠죠? 게임 만들면서 라이브러리 진짜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에서 잘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로딩을 정식으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오버라이딩 정도만 부모가 물려준 기능 바꿔서 사용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애매하네. 일단 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한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뭐다? 이렇게 뭔가 클래스가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됐을 때 기능을 두 개를 동시에 두 번 다 쓰기 싫어가지고 한쪽에 상속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상속을 항상 쓰면 안 되고요. A/B 테스트를 통과한 이런 관계에서만 상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튜던트는 펄슨이다 라는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펄슨을 부모 클래스, 스튜던트를 자식 클래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속을 한다고 해주는 순간 부모한테 있는 이 함수가 저절로 어떻게 된다? 자식한테 이제 물려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물려받은 기능도 가질 수 있고요. 자기만의 새로운 기능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부모는 자식의 메서드를 쓸 수 없고요. 자식은 부모 메서드를 쓸 수 있죠. 왜? 물려받았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네, 여기다가 부모가 안녕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자식이 굉장히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나 안녕이라고 안 할 건데 나 다르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물려준 기능을 조금 고쳐 써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식만의 개성을 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기능 쓰기 싫어. 그럼 이렇게 물려받은 다음에 패스라고 써버리면요, 그냥 비어있는 기능으로 덮어쓰기 돼가지고 아예 그냥 그 메서드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요런 못된 짓도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가 상속 기초고요.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셀 하나 더 열어주시고 이제 상속 심화 내용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 거냐면요, 우리 생성자 했던 거 있죠 여러분. 언더바 이닛 언더바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랑 자식의 생성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헷갈리게 되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펄슨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 건데요, 생성자는 무조건 함수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었죠?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은요, 얘가 실행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요런 문구를 하나 뽑아주도록 할게요. 펄슨의 init 호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출력만 하려는 거라서 언더바는 안 쓰도록 할게요. 조금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생성자가 실행되는 순간 속성도 만들어줄 거예요. 속성. 우리 속성 만들 때 뭐 셀프.name은 name 이런 식으로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죠? 셀프.hello는 셀프.name은 name에서 오른쪽 name은 제가 인자로 받아온 그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자로 받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셀프, 인스턴스 그 자체만 받아오지 뭔가 name이나 뭐 hello 같은 걸 받아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알바가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왜 그 대전에 사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막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대전이랑 19는 아예 안 받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바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 요렇게 펄슨 클래스를 끝낼 거고요. 이제 뭘 해볼까요? 스튜던트 클래스. 일단은 상속 안 주고 한번 만들기만 해볼게요. 그래서 얘한테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누구를? 생성자를. 그리고 얘도 스튜던트의 생성자가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이런 문구를 하나 넣을 거고요. 얘한테는 무슨 속성을 부여할까? 학생이니까는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터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중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진이라는 학생 만들어 주실게요. 학생이니까 스튜던트 틀 보고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프린트 진.study 하면은 얘는 실행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스터디 한 다음에 여기 괄호를 붙이면 안 되죠? 스터디는 지금 함수가 아니라 뭐니까? 그 속성, 그러니까 명사잖아요. 변수 뒤에는 여러분 괄호를 붙이시면 안 돼요. 괄호는 이제 함수일 때 붙이는 거였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진.study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공부 중이라는 말이 잘 나오죠. 네, 이거 두 줄을 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스튜던트 틀을 바탕으로 진을 만들었어요. 네, 진을 만드는 순간, 즉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순간 무조건 누가 실행된다? 생성자가 실행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됐어요, 여러분. ini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가지고 얘가 프린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생성했다 그러면 바로 이거 프린트됨. 그 다음에 study라는 변수에다가 공부 중이라는 문자열을 넣은 거죠. 이게 3번인 거죠. 그죠? 근데 넣고서 만약에 내가 프린트 안 했으면 안 보였겠지만 여기서 또 그거를 프린트를 해달래요. 얘를 프린트를 해달래요. 내가 아까 공부 중을 넣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데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이거는 과연 될까요, 여러분? 프린트 진 헬로. 헬로도 지금 함수가 아니라 변수기 때문에 괄호는 안 붙여줘도 되는데요. 되는지,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이미 나와버렸네요. 그죠? 빨간 줄이 뜹니다. 왜 뜨는지 봐보시면은요, 지금 저기 오류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헬로는 스튜던트의 뭐가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 속성이 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그죠? 맞네. 스튜던트에 여러분 지금 헬로가 어딨어요?
헬로는 펄슨 거잖아요. 지금 스튜던트랑 펄슨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헬로는 펄슨 거니까. 아, 그럼 알겠다. 아이, 그러면은 스튜던트를 펄슨의 자식으로 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 펄슨을 부모로 하고 스튜던트 자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상속을 넣어줄 거예요. 상속 넣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식 클래스 옆에다가 괄호치고 부모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부모 클래스 이름 이렇게. 그러면 빨간 줄이 사라졌네요. 그죠? 빨간 줄이 사라졌네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돼야겠네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또 안 되네요, 여러분. 그쵸?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봤더니 여러분 여기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스튜던트가 헬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에? 무슨 소리죠, 여러분? 아니, 펄슨 상속 받았잖아요. 상속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모한테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상속시켰는데도 헬로를 여전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지금 부모 클래스에도 저 함수 이름이 뭐예요? 생성자니까 이닛이고요. 자식 클래스에서도 함수 이름 뭐다? 이닛이에요. 그럼 여러분 함수 이름 똑같이 한 다음에 제가 새로운 내용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댄서가 펄슨의 자식이었는데 하이에다가 나 안녕이라고 안 하고 왓썹이라고 해야지. 그럼 그걸로 덮어쓰기 됐잖아요. 그쵸? 아, 뭐야, 생성자 이름이 결국 똑같기 때문에 스튜던트를 실행하는 순간 얘가 얘로 덮어쓰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닛은 안 써. 왜? 아니, 내가 새로운 이닛 이렇게 쓰겠다고 내가 제정이 했으니까 내가 왜 엄마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왜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래서 이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시키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헬로가 없죠. 부모가 시키는 거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내 맘대로 했으니까 네, 부모가 시키는 건 안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그쵸?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닛 메서드는 뭐다? 아닌가? 잠깐만,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이닛을 쓰면 당연히 오버라이딩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이제 자식 말고 부모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면요, 여기도 폴이라고 할게요. 폴은 펄슨이라고 해볼까요? 폴은 펄슨. 프린트. 그러면 폴이 여러분 뭐 하고 싶다? 헬로 하고 싶다. 그럼 얘는 나올까요, 여러분? 아, 지금 여기서 오류가 생기니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폴은 안녕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폴은 부모니까요. 근데 G는 왜 헬로를 할 수가 없다? 오버라이딩 돼서 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땡.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애매한데. 네,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네, 셀 하나 더 생성해주세요, 여러분. 자, 지금 위에서 부모 클래스에서도 이닛 있고 자식 클래스에서도 이닛 있으니까 오버라이딩 되어서 부모 거가 잘 안 써져 버렸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와 자식 클래스 모두 이닛을 갖고 있지만 부모의 이닛을 꼭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아니, 지금 이거 오버라이딩 돼가지고 부모 거는 그냥 안 써버렸잖아요. 그쵸? 난 꼭 실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클래스 2개 만든 거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코드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식 거 클래스 이 init 함수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냐면요, 슈퍼 점 언더바 init 언더바 라는 걸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슈퍼가 뜻하는 거는요, 슈퍼는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가 뭐예요? 스튜던트. 네, 스튜던트의 부모, 즉 펄슨을 뜻하는 거구나. 펄슨 이렇게. 그래서 펄슨 거 이니 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펄슨 거 이니 탈래요 이렇게. 펄슨 거. 그러니까 지금 자식 클래스에서 이닛을 한 번 더 재정의 해버리는 바람에 부모가 물려준 기능을 안 쓰겠다고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거 한번 이닛 할래요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진 학생 만들어주세요. 진 학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아까 전에는 진에 헬로를 출력해달라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제가 이거 위에다가 이거 주석으로 걸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빨간 줄 떠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될지 안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상상하셨나요? 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세상에나 했더니 안녕이 실행이 됐네요. 아까는 아예 빨간 줄 떠서 실행조차 안 됐는데, 그쵸? 안녕이 실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또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꾸 이걸 실수하네. 펄슨이 있었습니다. 룰루. 펄슨한테는요 이닛 함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클래스 누굴 만들었다? 스튜던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펄슨한테서 상속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 복붙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의 이닛의 역할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펄슨의 이닛은 뭘 하겠다? 헬로에다가 안녕을 넣겠다. 근데 스튜던트의 이닛, 얘 물려받은 애는요, 그러니까 얘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복붙을 했으니까. 근데 스튜던트가 싫어, 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러고서 갑자기 반항을 해버리는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이닛을, 자기만의 이닛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난 이거 해야지. 헬로 안 하고. 그리고 얘는 뭘 해버리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인사는 안 하고 공부만 할 줄 아는 멍청이가 돼버린 거죠.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스튜던트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쵸? 이거 객체 만드는 순간 무조건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 뭐가 돼요? 저 생성자 실행됐으니까. 네. 스튜던트 이닛 호출이라는 요놈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누가 이제 혼내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거 한번 실행하라고 해.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한번 배워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인사하는 거 한번 배워보래요. 부모 클래스의 이닛을 꼭 실행을 하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싫은데. 이러면서 헬로를 해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헬로. 이렇게. 그러니까 헬로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헬로라는 변수에다가 안녕을 담아버린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거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터디에다가는 뭘 넣으래요? 공부 중을 넣으래요. 그럼 이제 스터디라는 변수에다가 또 공부 중을 담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가 할 거는 하고, 원래 엄마 말 완전 싸그리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말도 한 번은 듣기로 한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랑 자식 클래스 둘 다 이닛을 써야 되는데 자꾸 덮어쓰기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슈퍼로 완벽하게 덮어쓰기 하지 말고 부모 거를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죠. 알겠나요?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네,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거 한번 다시 글로 써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식 클래스에서 함수 이름 똑같은 이닛을 실행해 버리면 덮어쓰기 돼서 부모 거에 뭐가 없어진다? 헬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 거에서 부모의 이닛을 되살리는 거죠. 뭘로? 슈퍼.init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 슈퍼는 이제 지금 나온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에서는 제가 실행하고 싶은 함수는 생성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부모 클래스에다가 뭐 다른 이름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그런 거 적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런 함수 뭐든지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모 거 이렇게 뭔가 덮어쓰기 안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다. 알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50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9시가 됐기 때문에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교시에 저희가 배운 건 뭐냐면요. 이제 상속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아까 전에도 뭐 조금 복습을 했기 때문에 뭐 상속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오버라이딩. 부모가 물려준 기능 그대로 안 써도 되고요. 제가 조금 바꿔서 쓸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상속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에 둘 다 생성자를 쓰고 싶은 경우 이제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 변수 세팅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생성자는 거의 다 써야 되는데 둘 다 써버리니까 이렇게 오버라이딩 돼버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 안에 설정한 그 변수를 쓰고 싶은데 자식에서 이걸 못 써버려. 왜냐면 자식 거가 바로 덮어쓰기를 해버려서. 그래서 부모 것도 쓰고 싶으면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슈퍼로 부모 거 init 한 번 더 실행해달라.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쵸?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요. 저희가 위에서 했던 이거 클래스 2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한번 이어 붙여 볼게요.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에 init을 안 만들게요, 여러분. 이렇게 init을 안 만들어 버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진을 스튜던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한테 헬로우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출력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부모랑 자식 모두 생성자를 가졌을 때를 가정하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서 가정한 상황은 뭐예요? 자식한테는 생성자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실행하면은요 안녕이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쉽죠. 그러니까 상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init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긴 패스일지라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init 함수를 쓰고 패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패스이기 때문에 init은 물려받았죠. init을 패스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ello라는 변수가 그대로 설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또 뭐다? 자식한테 자식 클래스에 init을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부모 클래스의 init을 실행한다. 왜? 아예 물려받았으니까. 아시겠죠? 땡.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오버라이딩이 뭐냐면은요 제대로 조금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오버라이딩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 오버라이딩 할 때는요 그 메서드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엄마가 안녕 하라 그랬는데 댄서인 딸이 싫다고 안녕을 날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다? 하이를 오버라이딩 하고 싶으면 얘도 하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를 오버라이딩 하고 싶으면 워크라고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똑같이 써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뭐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이 재정의 해서 쓰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딩 한번 더 복습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펄슨이라는 부모 클래스 만들어 줄게요. 이 사람은 헬로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다 라고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스튜던트를 생성할 건데요. 얘는 펄슨의 자식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헬로 할 때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얘는 이제 학생이라 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말고 안녕이라고 하고 싶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뭘 만들 거냐면은요, 티처를 해볼까요? 티처? 뭐 스튜던트가 있으니까 티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티처도 사람 맞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사람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럼 AB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얘도 펄슨의 상속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요, 여러분, 새로운 기능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패스해버릴래요. 안 썼어요, 기능. 네. 그 다음에 진이라는 스튜던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테 헬로를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폴이라는 선생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폴한테도 헬로를 시켜봅시다. 이렇게.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진은 학생이라 가지고 오버라이딩 한 대로 안녕이라고 하고요. 폴은요, 여러분? 폴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은 뭐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능을 안 적은 거죠. 그러면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펄슨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안녕하세요라고 하겠다. 근데 쟤한테서 상속을 받는 누가 있다?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이거를 재정의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싫어. 나 안녕하세요 안 할 거야. 나 안녕만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제 순종적으로 이렇게 오케이 안녕하세요를 할게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학생한테 인사를 시키면 안녕 이래버리는 거고요. 선생님한테 인사를 시키면 여기서 물려받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땡.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재정의를 했고요. 얘는 그대로 물려받기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튜던트랑 티처 사이에서는 상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티처의 자식이 스튜던트라든지 아니면 스튜던트의 자식이 티처라든지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쵸? 왜냐면 A는 B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학생은 선생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선생은 학생이다 이거는요? 이것도 여전히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은 애들끼리는 상속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아무튼 이 상속 관계를 조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뭐 혹시 자바 수업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뭐 오리의 상속을 고무 오리도 받고 또 뭐였지 무슨 오리 로봇 오리인가? 아무튼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고무 로봇과 로봇 오리는 서로 상속을 할 수는 없다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뭐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상속 수업은 뭐 이 정도까지로 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지금 했던 내용은요 다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거든요. 올라와 있나 제대로? 잠깐만요. 수업 페이지에서 아마 이거 누르면 갈걸요 저기로? 완벽하게 써진 상태로 가는 거 맞나? 아 맞네. 네 여기로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상속도 누르면 제가 방금까지 썼던 내용 그대로 다 반영해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네. 문제 풀 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문제 열어 드릴게요, 여러분. 당연히 어렵겠죠? 클래스는 원래 생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하십시오. 네. 보시면 제가 이거 클래스 연습 문제 열어드렸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문제. 여러분 구글 콜앱으로 아마 가져가가지고 해야 될걸요? 아닌가? 이게 지금 그 현식쌤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몰라. 아무튼 이거 푸세요. 네 문제밖에 없어요. 네 문제밖에 없는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